내년 총선이요,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여야 정치권이 총선 체제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제1야당인 한국당은 오늘 총선 기획단을 발족한다고 합니다. 조만간 2차 영입 인재까지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통합과 쇄신, 감동이 없는 산무 영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돌파구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위위원장이시죠. 신상진 의원과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신상진입니다. 네, 의원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셨어요. 요즘 많이 뒤숭숭하시죠? 예,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1차 영입 후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은데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내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예, 그런 언론 보도들이 있지만, 우리 당내 좀 여러 가지 표창장 사태 이후로, 네. 조국 퇴진으로 인한 한국당의 그 지지율이 좀 상승했다가, 네. 그 이후로 계속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데, 글쎄, 당이 빨리 그런, 민주적 어떤 의사 시스템이라든가, 신중성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좀 확립이 되고 또 황 대표 그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조언을 하는 분들의 네. 그런 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너무 황 대표의 더 좋은 조언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황 대표의 어떤 리더십이 여러 가지 단련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빨리 극복을 하지 않으면 정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황교안 대표의 주변에 있는 핵심 참모진들이 좀 더 적극적인 지는 또 객관성 있는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신가요? 네, 좀 더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또 수도권의 민심 특히나 그런 부분에 고려를 해서 네. 민주적 그리고 열린 정당으로 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는 한국당 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시기도 한데, 인재 영입에 대해서 어느 각 정당이나 지금 시기에 아주 분주할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한국당에 필요한 인재가 꼭 어떤 부분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저희 한국당이, 일단 이제 탄핵 사태 이후로 이제 많이 저희가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당에 대한 이미지가 청년층에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게 많거든요. 네네. 그런 이유를 보면은 한국당의 왠지 꼰대 이미지. 네. 그리고 기득권에 어떤 안주하는 이미지.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웰빙 정당 같은 이미지라든가. 네. 특히 요즘 들어 대여 투쟁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개선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참신한 인재들이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러자면 이제 무슨 소외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라든가 또 그런 또 약자를 위해서 좀 일해온 분이라든가, 네. 또 앞으로 어떤 흑수저로서 청년 중에 청년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그런, 어떤 활동을 하는 청년들,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 분야에 어떤 역할을 하는 네. 청년이라든가 또 창업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청년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그런 또 민주당 대여 투쟁을 잘할 수 있는 어떤 자유우파의 어떤 철학이 있는 잘 갖춰진 청년이라든가 안보 또 경제 분야 문재인 정권이 지금 경제 여러 가지 실정을 하고 있고 또 안보에도 불안이 조성되고 있으니까 그런 데 대한 아주 특별한 전문가도 꼭 필요하고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인재들이 분야. 필요한데 그 인재들을 1차, 2차 영입할 때 좀 더 국민들이 보실 때 한국당이 저런 인재들 영입하는 거야 하는 어떤 임팩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인재 영입이라 그러면은 각 당에서도 다 고심하는 부분인데 결국 메시지가 좀 감동을 줄 수 있는 인재 영입이어야 된다. 또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인재 영입이 된다. 그런 의미로 좀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제 박찬주 전 대장이 영입이 실패했는데 오늘
실패라기보다는 뭐 지금 보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박찬주 전 대장이 기자회견 하지 않습니까? 예. 이 기자회견이 자칫 이게 당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내용이 뭔지 아주 저도 잘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네. 뭐, 결과를 보고 이제 어떤 내용에 따라서 당에 부담이 될지 도움이 될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나오질 않아서요. 예.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는 2차 영입 인재 발표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게 지금 1차 영입에 대한 좀 이 미미한 부분 이런 것들을 좀 한꺼번에 반전할 수 있는 그런 반전 카드가 될까요? 글쎄요, 그것도 뭐 2차 영입 명단이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2차 영입에 근데 저는 좀 저희 당의 그 인재영입위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좀 저희 당이 좀 많이 지금 현재 뭐 좋은 여건이 아니니까 네. 이게 또 이 여당 문재인 정부에서 또 이 적폐 세력으로 계속 언론을 많이 동원해 가지고 한국당에 오늘 상당히 매일 그 아주 까고 있기 때문에 네네. 한국당이 과연 잘 할 수 있는 정당인가에 대한 좀 그런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입하고 싶은 훌륭한 인재분들이 아직 많이 몰려오는 상황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좀 이게 좀 자기 이렇게 꼭 인재 영입에 좀 한숨 고르고 좀 더 신중한 좀 인재 영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있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좀 총선 기간이 아직 남았고 네. 그리고 아주 좋은 국민 누구나 공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인재가 없다면 좀 더 그런 부분을 또 찾고 좀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말입니다, 의원님. 이 조국 사태가 진보 진영에만 타격 준 것이 아니라 보수 진영에도 개혁이라든가 변화할 수 있는 타이밍을 뺐었다라는 그런 지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인재 영입 작업이라든가 물론 영입은 본격화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소위 쇄신하는 인적 쇄신 작업이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될 그런 기미를 보이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한국당도 인적 쇄신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먼저 좀 실시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사실 뭐 인적 쇄신과 인재 영입은 뭐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민주당은 사실은 뭐 저희 당하고 조건이 다르고 또 저희 당은 지금 뭐 대여 투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뭐 또 여러 가지 또 장애 세력들도 많이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보수가 또 분열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좀 우선 민주당은 다르게 좀 더 인적 쇄신은 한다는 안은 가지고 있으되 네. 그런 부분을 우리 당내 어떤 대여투쟁 전열에 어떤 분란이 일어나고 질이멸렬해질 수 있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점에서 좀 민주당과 다르게 좀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여러 가지 타이밍이나 이런 걸 좀 보면서 해야 되는 특수 조건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수한 조건 비교하기가 좀 그러네요. 네, 단순 비교는 좀 그렇고요. 네, 지금 뭐 바깥에서 보면 한국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아슬아슬합니다. 그래서 이 왜냐하면은 뭐 지도부하고 또 불화설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기 때문인데 원인으로 소통 부재를 먼저 꼽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소통 부재 왜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보시는지요? 글쎄 저희가 이제 뭐 아마 인재 영입권으로 해서 소통 부재가 문제가 됐는데, 네. 이 인재 영입이 사실 조심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건 뭐 공개적으로 했더만 본인이 또 고소하는 수도 있고, 네. 또 당내에서 인재 영입 문제는 없고, 또 뭐 논란이 사전에 벌어지고 하면 또 그것도 또, 인재 영입을 좀 아주 뜻깊게 좋게 성공적으로 하지 못한 것 이상으로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마 그럼 너무 좀 보완 의식이랄까? 뭐 그런데 좀 방점을 찍고 추진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앞으로는 좀 인재 영입의 최소한 그 당내 그 지도부에서는 좀 더 긴밀한 좀 정보라든가 교환하면서 인재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정부에서 장관 뭐 임명하고 그러듯이 사전에 좀 충분한 좀 조사와 또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사람의
머리로만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네.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소통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인재 영입이라는 것이 몇 사람의 의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당 조직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하나는 이제 드는데. 네. 좀 이렇게 공개 모집을 해서 네, 네. 한편에선 좀 이 공개적으로 인재를 좀 널리 모집하는 그런 방법도 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법 차원에서 좀 전격적인 변화가 좀 필요한데, 너무 좀 지나치게 보안 의식으로 밀실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라는 그런 뜻으로 좀 들리기도 합니다. 예.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말이죠. 조국 사태 이전으로 뭐 돌아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환경 자체가 다시 조성이 되는 걸까요? 사실 이제 국민들께서는 지금 이제 부동층이 많습니다. 네. 저희 우리 한국당에 지지를 확실히 보내주시는 분들이 한 20% 조금 넘을다고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느껴지는데, 네네. 근데 사실 이제 상당 30% 넘는다든가 이럴 때는 이제 잠시 이제 한국당을 좀 못 믿어 하면서도 민주당이 너무 못하니까 지지율이 좀 한국당으로 왔다가도 네. 또 한국당에 좀 그 실수나 잘못되는 게 있으면 또 금방 실망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한국당이 확고하고 튼튼한 지지 기반을 폭넓게 지금 형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뭐 표창장 조국 사태로 인한 표창장 수혈이라든가 네. 패스트트랙 가산점 얘기라든가 하여튼 최근에 들어서 좀 이러저런 이유로 해서 저희 당의 지지를 잠시 또 좀 이렇게 했다가 철회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주말에 좀 제가 이 동네 분들을 만나 뵀더니 아주 이 지지층도 걱정하시고 중도 무당층 성격의 분들은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보시고 그래서 그런 부동층이 많기 때문에 저희 당이 좀 더 신중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너무 그 당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네, 가벼웠다. 지금 네. 너무 영남권에 지금 치중돼 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영남에서는 사실 이제 조국 사태 이후로 아주 또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다고 그럽니다. 네. 분위기도 좋아졌고 그런데 그런 주변의 인식으로 이 당을 좀 이끌어갔다가는 이 수도권의 이 참 아주 어려운 지역의 이 정서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좀 특히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는 중도층, 부동층의 마음을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치중하는 그런 전략과 그런 좀 행태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좀 지지율이 많이 굉장히 가변적이고 내년 총선까지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지 매우 걱정되는 상황이죠. 예. 당이 영남권에만 지나치게 치중한다 그러면은 경기 수도권에 대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실 것 같은데요. 이게 오늘 이제 본격적인 좀 총선 모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총선 기획단이 출범하는데 총선 전략은 개괄적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총선 전략은 저희 당으로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수도권 유권자들의 이 민심을 저희가 얻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합리적 보수 또는 지난번 탄핵 사태 이후로 마음을 돌렸던 보수층들 그리고 좀 부동층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서 저희가 모든 정책과 네. 모든 저희 좀 이 당의 어떤 운영이나 좀 표현되는 바들이 좀 더 부동층의 마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걸 잣대로 해서 저희의 모든 앞으로는 총선기획단이 이제 구성되는 만큼 총선기획단에서 단순한 어떤 공천이나 이런 문제뿐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당이 전체적으로 총선에 승리하기 위한 전략을 어떻게 구사할 것인가 이런 거를 좀 큰 틀에서 네. 방향을 정해놓고 좀 추진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이제 민주당에서는 공천안을 대체적으로 좀 밝히고 있는데 4명 중에 1명 정도가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정치특위 위원장으로 계셨었는데 청년 여성 후보자에게 30% 공천 가산점 부여하겠다. 이 혁신안을 지난 7월에 지도부에 냈었는데 후속 논의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그 당시에 마련한 거는 이제 이 정치 신인에 대해서는 50% 가산점을 준다고 그랬고요. 네네. 그리고 청년도 최대 40%. 네. 그래서 이제 그 편차를 두고요. 여성 30%, 이렇게 사회적 약자, 이렇게 또 정치적 약자 부분에 또 최대 30%까지 이렇게 쭉 뒀는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당이 처한 입장이, 굉장히 이 분란이 일어나서 대여 투쟁에 이 고삐가 느슨해지고, 네. 전열이 흐트러지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대단히 좀 걱정들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확정을 빨리 짓는 것은 그런데 문제가 된다 해서. 네, 확정에 어려움이 있다. 네. 예, 당 지도부에서 좀, 공관위가 구성되거나 총선기획단 좀 마무리 단계에서나 이렇게 좀 늦춰서 좀 결정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상태고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하위 20% 이렇게 좀 그렇죠. 룰을 정하고 있지만, 저희 쪽은 사실은 민주당보다 시스템에 의해서 더 많은 이제 교체가 될 인적 수준이 되는 그럴까요? 그건 네. 아닌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정당마다 처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이제 민주당은 저러는데 왜 한국당은 어떻게 된 거냐라는 이제 세간의 관심이 네, 많으시지만, 걱정을 많이 하시죠. 네. 예, 근데 이제 아마 저희도 이제 11월 접어들고 이제 연말 얼마 안 남아서 조만간 검토해서 그런 안이 확정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는 하여튼 민주당보다 더 큰 인적 쇄신이 네. 필요하다고 우리 혁신이 안이 나왔고, 당기노부에서도 결정을 이렇게 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의원님께서도 저희 방송에 인터뷰를 하시면서 절반 정도 가까이 물갈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폭이 민주당보다 크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근데 사실은 민주당도요, 과거 이 총선에서 보면 공천이 30%또 40% 이렇게 또 물갈이 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요번에 나오는 20% 하위 20% 플러스 불출마자 해서 네, 폭이 30% 넓다라고 정도 물갈이 얘기했죠. 될 거다라는데, 이렇게 크게 인적 쇄신을 크게 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네. 과거에 비춰봐서. 네. 자, 이 호측을 생략하고요. 홍준표, 김병준, 김태호 이런 분들이 영남 지역 출마 의사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좀 곱지 않은 시선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이게 정치에 상당히 비중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이 당이 어려울 때 영남권에 다 이렇게 비중 있는 분들이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이렇게 네. 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국민들이 보실 것 같아요. 네. 이제 한쪽에서 인적 쇄신해야 된다, 또 인재 영입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당에 이제 비중 있는 분들이 좀 수도권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저희 네. 저 경기 성남 같은데, 중원구 같은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좀 험지에 나가야 이런 분들이 된다. 네. 저희 지역, 제가 있는 지역 같은데 오신다면 저는 충분히 좀 양보할 생각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양보까지 하시겠다. 네, 우리 험지니까. 당에서 좀 네. 희생하는 모습의 정치인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각자 국회의원이 되면 뭐합니까? 이 당이 보수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질 판에 네. 그렇게 걱정들은 하고 계시거든요, 전부 다. 네. 근데 이게 자기 자리 찾을 것이 아니라 좀 희생하고 좀 국민의 감동을 주는 그런 행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사실은 수도권에서 저희 지역 중원구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제일 그렇죠. 어렵습니다. 네. 근데 저는 여기를 버리고 어디 더 험지를 갈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네. 저를 지역구 차원에서 이제 희생하기 굉장히 좀 난감한데, 저는 이렇게 좀 훌륭하고 좀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이런 오래 정치를 하는 비중 있는 분들이 좀 중요한 결단들을 좀 내려서 네, 솔선수범해서 네. 나와야 되지 않겠냐.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중에 참 희생과 감동이라는 말이 가슴에 참 많이 와닿습니다. 자, 의원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계속 논란이 됐었는데 청와대 강기정 수석이 국정감사장에서 나경원 대표의 질의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성을 지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한마디 코멘트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예, 정말 전 보지 못한 광경이죠. 그리고 겪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던 그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였듯이 요즘에 벌어지는 일들이 정말 너무 좀 뜻밖의 일들이 많은데, 네. 어쨌든 여든 야든 국민을 대신해서 대의 정치를 하고 있는 국회
청와대 권력자들이 와서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고요.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네, 네. 그것은 정말 이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가 얼마나 이 오만과 이 독선으로 또 야당을 우습게 보는지, 또한 그것은 국민을 또 얼마나 마음속으로 우습게 보고 이 정치에 이용하는 그런 철학들을 가진 그런 행태가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내부적 성찰이 있지 않고서는 문재인 정부는 성공할 수 없고, 정말 나라의 전체 운명까지도 참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태도들이 아닌가. 네. 권력의 핵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정말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